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장윤영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면서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안겨주긴 했었지만요. 주말부터는 좀처럼 올라와주지 못하면서 진짜 9월이 시작돼서 그런가 하는 불안감이 커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는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지 오늘 방송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뉴욕 증시는 노동절을 맞아 휴장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은 기술주들이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그려냈는데요. 이날 발표된 PCE 물가지수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오면서 부합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긴 했지만요.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크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미국에서는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제조업 PMI와 서비스업 PMI를 통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를 가늠하게 되겠고요. 구인 이직 보고서,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금요일엔 8월 고용 보고서가 공개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달에도 고용시장이 좀 악화됐다 이런 소식을 접하고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FOMC를 앞둔 이번 고용지표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하다는 점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장된 트럼프 일가의 토큰 관련 이야기부터 그리고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주요 코인들의 언락 일정까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가가 주도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토큰이 어제 공식적으로 상장이 됐습니다. 이제는 주요 거래소에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현물 거래가 공식적으로 가능해진 건데요. 상장을 하루 앞둔 지난 31일에는 거래량이 400% 이상 증가하기도 했고요. 하루 만에 평가액이 최대 60억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초기 투자자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34만 7천 달러를 투자해서 800만 달러 이상의 평가이익을 받았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시장에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무려 25배의 수익률을 기록한 겁니다. 이러한 정치 테마 코인들은 투기적 이런 매수세가 몰리면 좀 빠른 시세를 받아갈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크고요. 바이낸스는 특히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혁신적이지만 고위험 토큰으로 분류해 놓은 만큼 보다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새롭게 상장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는 주요 디지털 자산들에서도 대규모 언락이 예정돼 있습니다. 토큰 언락이 진행되면 공급량의 변화가 생기면서 시장 융동성이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에서는 1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물량이 풀릴 예정이고요. 엘릭서는 공급량의 30%가 한 번에 언락될 거기 때문에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솔라나, 도지코인, 수이, 월드코인을 포함한 10개 이상의 암호화폐에서는 하루 평균 100만 달러가 넘는 점진적 언락이 예정돼 있습니다. 언락되는 물량이 전체 공급량에 비해서 적은 이런 코인들은 가격 변동성이나 시장 유동성에 큰 타격을 받지 않겠지만요. 해당 코인을 보유하고 있거나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번 토큰 언락 일정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이슈 두 가지 만나봤고요. 그렇다면 시장 분위기도 실시간으로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보다는 조금 좋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좀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어제 이 시간 대비해서 1.21% 오르면서 10만 9천 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좀 10만 9천 달러 선을 중심에 두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조금 안착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1.3% 빠지면서 어제보다 조금 더 낙폭을 키운 모습입니다. 4,3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XRP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좀 빨간불을 켜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이렇게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0.7% 오르면서 2.76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살펴보시면 좀 솔라나를 포함해서 카르다노 다 이렇게 좀 안 좋은 시장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던 크로노스도 좀 짙은 붉은 불을 켜고 있습니다.
밈코인단에서는 도지코인 그리고 페페는 좀 빨간불을 켜고 있는 반면 시바이누는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른 오전보다는 좀 낙폭을 많이 줄여낸 모습이고요. 게다가 비트코인과 XRP 같은 경우에는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만 9천 원 선 상회하면서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지만 그래도 우리 대장주 비트코인 그리고 XRP까지 반등을 해주면서 조금은 다행이다라는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적으로 시장에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만나보고 싶다, 이슈들 업데이트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스캔해서 입장하시면요. 방송 끝난 직후부터 24시간 동안 전문가님의 전략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편하게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지금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부터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전문가 시문 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자, 9월달 정말 중요한 달이 됐습니다. 금리 결정이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제 고용 지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표되는 그러한 달입니다. 자, 이런 달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정말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9월 달에 어떻게 하면 수익을 크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은 어려운 시장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분위기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타점을 읽어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님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타점을 제시해 주시는지 꼭 확인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 이슈들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9월에 접어들었다는 건 FOMC가 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좀 평소 같으면 고용이나 뭐 물가 같은 기술적인 지표들만 보면 될 텐데 이번에는 좀 트럼프 대통령도 가세하는 분위기예요. 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내에서 힘을 좀 기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움직임이 영향이 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쿡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밀어내려고 하다가 그쵸. 지금 쿡 의원이 지금 다시 항소를 했죠.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9월 달에 금리 결정에 있어서는 쿡 의원도 들어가서 이제 같이 표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보면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좀 물 건너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잠시 후에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는데 JP 모건이나 또 그다음에 우리 그 월가 쪽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베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9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 그러면 9월에 금리 인하 이후에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쵸. 자, 근데 제가 예상하기에는 9월에 금리 인하 이후에 분명히 계속적인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자, 그렇게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 시장에 활력이 일어날 것이고 유동성이 좀 많아질 거거든요. 네. 그렇게 많아지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지금 현재는 좀 괴롭지만 충분히 연말 가서는 9월 달을 보면서 그때는 괴로웠었지 그 정도로 생각하고 12월 달에는 웃는 그 시기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월가에서도 조금 베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조금 어느 정도는 확실해졌다라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9월에 금리 인하가 된 이후에도 어떻게 금리 인하가 단행될지에도 좀 신경을 써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이 좀 예사롭지 않다. 아까 말씀하신 쿡 의원과의 그런 관계도 있고 그런 부분들 하나씩 짚어주시겠습니까? 우선은 네. 이제 이 말씀 먼저 드릴게요. 금리 결정이 이제 9월 달에 있죠. 금리 결정이 있는데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파월 의장이 연설을 했을 때 그때 제가 라이브를 했을 때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애매하게 좀 이야기를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반응하면 안 된다. 시장이 굉장히 급등하는 흐름으로 반응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여러분들이 반응하면 안 되고
그리고 최근에 또 우리 또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됐죠. 중요한 지표가 발표됐었는데 그때도 반응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쵸. 근데 단기적으로 시장에 매도 신호가 나왔단 말이에요. 매도 신호가 나오면서 제가 지금은 잠시 손익비를 좀 피해야 될 때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네.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9월 4일 같은 경우에는 신규 수렵상 청구 건수가 있고 9월 5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업률이라든지 비농업 고용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네. 자, 그런데 고용 지표가 중요시 되느냐 아니면 물가 인플레이션이 중요시 되느냐 이 두 가지 부분이거든요. 네. 자, 근데 우선은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아요. 조금은 지난번에 PCE 지표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는 좀 잡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잡힌 것 같고 이제는 고용 부분이거든요. 그쵸. 고용 부분이 조금 더 안 좋게 좀 나온다고 하면은 이번에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대신에 0.25냐 0.5냐인데 0.25가 된다고 하면은 시장에 좀 충격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조금은 안 좋기 때문에 약간 적게. 인하를 시킨 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0.5 정도 된다고 하면은 경제가 조금 강하기 때문에 0.5로 좀 심하게 인하를 시켜도 경제가 버틸 수 있구나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0.5 정도 된다고 하면은 아마 우리 시장의 대기 자금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때를 좀 기다리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PMI 지수부터 각종 고용 지표까지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뭐 PMI 지수도 그렇고 고용 보고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고수해 왔었는데 방금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0.25가 인하가 되느냐, 0.5가 단행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고용 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조금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지난주에는 또 PCE 발표도 있었잖아요. 네. 좀 시장이 굉장히 주목하는 분위기였는데 좀 PCE 발표를 앞두고도 조금 해석이 좀 여러 가지로 나왔어요. 우선은 이제 PC 지표 발표해가지고 그때 이제 월가라든지 JP모건에서 이제 그 보고서를 냈거든요. 근데 가장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보고서가 블랙록입니다. 왜냐하면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아니죠. 전 세계 헤지펀드에서는 최상위를 가리키고 있고 그다음에 ETF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절반 이상을 갖고 있는 그런 데기 때문에 정보력이 대단하죠. 네, 거기서 이제 발표한 건 이겁니다. PC 지표가 연준 목표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거든요. 네. 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인플레이션은 지금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고용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때다. 그쵸. 그렇다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는 당연시 되는 거다. 그러면 네. 9월 달에는 금리 인하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금리 인하 폭이다. 계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재무장관까지 0.5를 계속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네. 그래도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0.5 정도 해도 B컷 정도 해도 충분히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그쵸. 있다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근데 의외로 0.25를 해버리면 시장에 조금 충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조금 관망 자세로 보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매도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관망 자세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지 여기서 조금 강하게 좀 들어간다든지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강하게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분명히 그 타점들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는 매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전략들 그리고 정확한 타점들까지 잡아주고 계십니다. 방금 전문가님께서는 이 B컷을 단행하게 된다면 시장이 좀 잘 버텨줄 수 있다. 시장이 환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0.25%만 좀 인하를 하게 된다면 좀 시장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시장을 둘러싼 이슈들에 대해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시장 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XRP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참 XRP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요즘 특히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다행인 건 오늘 아침엔 좀 반등을 해줬어요. 네. 그렇죠. 우선은 XRP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7월 7일 정도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두 개의 선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두 개의 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추세를 어떻게 읽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하느냐 그 부분을 상당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제가 이 두 개의 선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매수하는 것은 누구나 잘 할 수 있어요. 그쵸. 어디서나 매수할 수 있는데 매도를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매도하시라고 제가 두 개 선에서 그 골드 선을 빨간색 선이 하향 돌파하면 매도 신호가 나왔다. 네. 십자봉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매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최근에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라이브 때 말씀드렸거든요. 최근에 매도 신호가 나왔었고 그리고 지지선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3,875원이 가장 강한 지지선이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빠진다고 하면 3,674원까지도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3,875원 어느 정도 지켜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에서 일시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우리 XRP가 상승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네.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지금 현재 현물 ETF 10월 달에 있을 현물 ETF 이건 승인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충족했고 또 하나의 부분은 금리 결정입니다. 금리 결정이 0.25가 되든지 0.5가 되든지 우선은 XRP 환경에 있어서는 분명히 상승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조금 달러 인덱스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국제 10년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달러 인덱스라든지 국제 10년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보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어디로 움직여야지 이게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좋은 흐름을 줄까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달러 인덱스는 하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미국 국제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해야 됩니다. 두 개 다 하락을 해야지만이 네.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흐름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고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너무 어려우시니까 그 두 개만 확인하시고 그리고 우리 XRP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총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 부분 꼭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투자분들이 매수는 쉽지만 매도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매도하는 방향성을 정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7월 방송에서 두 가지 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매도 신호도 최근에 나왔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는데요. 이렇게 XRP의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현물 ETF 승인, 그리고 금리 결정,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그런 지표들까지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를 해 주신 게 이제 달러 인덱스도 하락을 해야 되고 이제 국채 10년물도 하락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시장에 좀 좋은 영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좀 XRP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봤을 때 이런 추세가 좀 어떻다고 보시나요? 우선은 이제 제가 자료 준비해 온 게 있는데 XRP 관련해서는 기관이나 그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예전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도 계속적으로 기관이나 기업들이 매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최근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든지 메타플래닛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죠. 그쵸. 메타플래닛이 지금 또 매수했습니다. 또 매수하면서 네. 지금 흐름을 지금 바꿔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비트코인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다가 기름을 부은 게 뭐냐면 에릭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이제는 이더리움보다 비트코인이 또 올라갈 것이다. 그쵸.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고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600만 원 돌파한다고 말씀드렸었고 돌파한 후에 640만 원까지 갔죠. 이제는 1,000만 원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도 지금 현재 기관이나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XRP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8개 기업이나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2개의 기관이나 기업들이 다시 한번 동참을 했어요. 네. 그럼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매수하는 양들이 서서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처럼 XRP도 똑같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쵸.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 이외에 기업과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XRP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게 그냥 무조건 존버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리플 사랑하는 거 압니다. 근데 리플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떨어질 때 국내에서 리플 사랑하신 분들이 리플을 굉장히 많이 매수했거든요. 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리플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받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XRP를 사랑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파동을 이용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여러분의 계좌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XRP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받아보시고 싶은 분들 계시다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서 정보방 안에서 다양한 전략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전문가님의 라이브 방송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가이드라인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차트를 봤을 땐 좀 XRP가 최근에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 아침에는 좀 반등을 해주긴 했지만요. 그래도 좀 희망적인 건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기관과 기업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XRP를 이용하고 있고 또 안정적인 자금 유입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희망적이다, 추세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좀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좀 새로운 코인에 들어가 보고 싶다, 수익률 좀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오늘 히든 코인 준비해 주셨는데요. 좀 어떤 흐름 보여준 코인일까요? 제가 최근에 히든코인을 안 갖고 왔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라이브 방송 때 계속적으로 히든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여기서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제가 라이브 방송 못 들어오신 분들은 히든코인을 여기서 받아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지금 히든코인의 그 차트를 좀 보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매수 신호가 나왔거든요. 네. 매수 신호가 나오고 매도 신호가 나오고 매수 신호 나오고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흐름들은 뭐냐면 최근에 고래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서서히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매수 신호 나오고 나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네. 정고점을 돌파하고 이전에 있던 고점들까지 물량을 확인하고 나서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자, 이렇게 조정을 주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현물로만 투자하신다고 하면 지금 조정을 주고 있을 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장대 양봉 때 3분의 1 지점 위에서 계속적으로 지킨다고 하면은 분명히 거기서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3분의 1 지점에서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이 시기에 들어가야지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기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수익을 많이 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주고 있을 때 지금 들어가셔야 되는 그 적기다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히든코인 매수 매도 신호가 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반복적인 신호가 나온다는 건 이 고래들이 좀 매수를 안정적으로 해왔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고래들이 많이 매수를 한 만큼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들어가면 딱 적당하다 이렇게 해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코인까지 만나봤는데요. 어떤 코인인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보면 좋을지 정보방 안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QR코드는 방송 중에만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자세한 전략들 또 라이브 방송 매일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매일 밤에 진행되는 걸까요? 매일 밤 9시부터 시작하거든요. 9시부터 이제 제가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2시간 너무 지루하다. 그래가지고 1시간만 하고 있습니다. 네. 1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지금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꼭 들어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하시면 여러분 이 시장에서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라이브 방송 그리고 이렇게 정보방까지 다양하게 전문가님의 전략 받아볼 수 있는 방법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시장 혼자 헤쳐나가지 마시고 전문가님의 도움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더 좋은 수익률 받아가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이 시장 분위기도 잘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봤는데 정말 그래도 오늘 아침에 조금은 반가운 모습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돼서 정말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